박지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죠. 갖가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지원이 어제는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입장을 또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절에 나하고 자주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관상이 좋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자신에게 공작 정치를 하느냐며 비판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술 마신 적도 없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 다음 박지원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모두 까면 죽는다 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모두 까라, 숨기지 말고 가진 자료가 있다면 모두를 까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보면 박지원과 윤석열이 첨예하게 부딪힌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적폐와 그 적폐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한국 정치의 적폐와 개혁의 모습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 교체와 함께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야 될 정말 적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지금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언론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입을 열면 모두 다 죽는다,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자신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 왜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 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장인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아니고 야권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싶고 자신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공갈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합리적으로 반박할 컨텐츠가 있다면 쓸데없는 공갈 협박은 하지 않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지는 않는 것이죠. 박지원은 무엇이 이렇게 겁이 날까요? 박지원은 무엇을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걸까요? 박지원은 오후 되면서 바로 또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이제는 이게 박지원이 제가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언제나 박지원의 정치 행태가 이런 식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굉장히 친한 척을 합니다. 자신과 검찰총장 시절에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 이건 조성은도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윤석열이 굉장히 친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는 아예 원장님에게 얘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논리의 연장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관상이 좋다는 말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곧바로 받았습니다. 한 번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술 마신 적도 없다. 상갓집에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이 앉아서 술 마신 적은 없다. 만약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까라. 그 다음 박지원 원장이 뭐 나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 까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술 마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말만 봐도 두 사람이 앉아서 제대로 술 마신 적은 없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그러면 왜 하루 만에 공갈 협박을 하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친한 척하고 이럴까? 윤석열 후보는 왜 곧바로 맞받아서 술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다 까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나왔을까? 이걸 겉으로만 보면 박지원이 조성은처럼 윤석열 총장과는 뭐 그런 대로 친한 사이니까 내가 고발 사주건을 자신이 개입할, 또 자신이 뭐 코치를 할 그런 의도, 그런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걸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여성과 아주 고급 호텔 식당에서 뭐 자신들은 지금 둘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둘이 그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그럼 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면서
아주 심하게 경계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또 하나 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박지원식 정치입니다. 음모와 공작의 정치라고 하죠. 우리 과거 정치, 밀실의 정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정치 구단인데 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정치 구단은 언론이나 주위에서 듣기 좋으라고 쓰는 말이지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는 건 내 박지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 음모는 구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정치 구단으로 모든 게 다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180도로 자세를 바꿔서 윤석열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우리 술 자주 마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접근을 합니다. 음모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카메라가 오면 야당 의원의 경우에 여당 의원과 싸우는 척합니다. 밤에 여의도에 나와서 밥이나 술을 마시면서는 형님 동생입니다. 형 동생 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많은 것을 주고받고, 그게 또 정치의 능력이다. 정치인의 능력으로 꼽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능력이 아니었고 그게 아주 나쁜 구태정치, 폐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모두 알죠. 지금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공작에서 시작해서 공작으로 끝날 것이다. 이 선거는 이 공작 선거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밀실, 음모, 공작 정치, 내로남불, 위선 정치, 이걸 끝장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 심판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에게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제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정권 교체를 해달라. 그 속에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폭정, 더 나아가서 구태의연한 밀실, 음모, 조작, 이런 정치를 이제는 좀 끝내달라라는 염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청산해야 될 정치의 전형을 박지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는 공갈 협박을 하다가 저녁에는 우리 친한 사이 아니냐, 적당히 알아서 좀 거래를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거기에 단호하게 윤석열 후보가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 까라. 내하고 둘이서 술 마신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이 윤석열 후보의 이 태도가 정권 교체에 나선 야당 후보의 태도,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후보는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많은 정책을 내놓거나 공약을 내놓는데 서툴다는 것 인정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원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국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 언어에도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 유권자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봅니다. 기다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처럼 밀실 정치를 하려 한다든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치의 이름을 내건다든지,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런 공작 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료를 갖고 있다면 모두 까라. 나하고 언제 술 마신 적이 있느냐. 친한 척하지 마라. 이게 친하다 친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지원과 조성은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국정원장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조성은이 모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모두 조성은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만났다.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라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만나는 사람은 모두 보안에 붙여집니다. 모두 철저한 보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성은이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국정원장과 만나고 한 이야기를 모두 까발리고 있는데도 조성은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조성은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박지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그런 구태, 밀실 정치를 끝장내라. 그런 걸 끝장내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운동 지금부터
그런 자세,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야권에서는 바라고 있다. 야권 지지층은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건 전혀 정치의 문법이 아닙니다. 다 까라. 언제 술 마신 적이 있느냐. 이건 정치인의 문법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정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이런 이야기를 해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회한 척하는 것, 뭐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정말 나쁜 청산해야 될 정치 폐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최재형 후보가 자신의 선거 캠프를 모두 해산하겠다. 이제 나 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최재형 후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지지율이 높아질 텐데 왜 저럴까? 왜 기존의 정치 문법에 휘둘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나 홀로 선거가 좋습니다. 최재형 후보에게 야권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최재형 후보 같이 반듯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은 우리 정치, 사회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최재형만의 정치 메시지는 뭘까? 그런 것을 듣고자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난 12일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났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뭐 그 뒷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런 정치 공작, 선거 공작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맞서자라는 정도로만 나왔는데 속으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손잡고 정권교체에 함께 나서는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이 손을 맞잡은 것도 잘한 일이고 최재형 후보가 기존의 정치 문법, 이제 선거 캠프도 모두 해산하겠다. 기존의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도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교체에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도 끝내야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내로남불 위선, 청산해야 될 구태 밀실 정치까지를 모두 쓸어내고 정말 새로운 정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선거 국면에서부터 야권의 주자들은, 야권의 후보들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구태 밀실, 공작 정치, 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 까라. 언제 나와 술을 마셨느냐. 고맙습니다.